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윤코치 연구소입니다. 오늘 정말 핫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의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취업이나 직업 쪽에 아주 큰 획을 긋고 계신 우리 최준영 대표님입니다. 와!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격하게 소개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일단 저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저는 다운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AI 채용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꾸준히 2019년부터 연구를 해왔고, 또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신간을 출간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바로 직무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잘 이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야, 네. 직무의 종말이라는 짜잔. 책인데요. 야,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람이 이런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네.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 어떻게 직무의 종말이라는 네. 책을 쓰게 되셨는지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처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챗GPT 또 생성형 AI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고 유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계속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는 AI 관련된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보면서 와, 또 한 단계 더 AI가 발전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점점 우리의 일자리, 그리고 실제로 저희 또 윤코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제 일하고 있는 이 그런 분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영역도 줄어들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점점 더 어떤 사람의 그 직업적인 역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실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작업, 이런 영역들이 축소되고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다가 바로 우리가 가장 그 취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직무가 서서히 종말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야,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었고, 네. 노동이라는 게 점점점 이렇게 종말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종말에 대한 책, 네. 이 획을 이렇게 그는, 네. 그 다음에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오고요. 네. 또 하나의 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직업에 대한 직무가 있으면 그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을 뽑는다는 게 직무 적합성이 되게 중요하다. 네. 직무 적합성을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많이 보는 게 조직 문화 적합성을 많이 보기 시작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어떤 직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조직 안에 이 핏이 맞지 않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결국에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오히려 퇴사했을 때 회사에 대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고객들과의 이제 연결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같이 일하던 사람이 누가 좀 빠져나가면 심리적 동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무경계 이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점점점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네. 하나예요. 이 직무가 점점점 사라지는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네. 대표님이 생각하기엔 이 직무의 종말을 네.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고, 네.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직무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정하기까지 그 전에 이제 책들 아까 언급해 주셨던 노동의 종말,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레미 리프킨의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 이후로 한계 비용 제로 사회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 또 관심 있게 읽었었고요. 그다음에 직업의 종말도 당연히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무의 종말,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는 것, 직업의 종말이라는 것은 정말 좀 큰 흐름이라면 제가
이렇게 대학자들과 비빌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직무, 이제, 한 3, 4년 또는 많게는 10년 안에 그런 미래들을 좀 예측해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직무라고 특정한 이유는 사실 이 직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제가 바라본 관점은 일단은 이제 기계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면서 기계에 의해서 기계의 업무 단위에 맞춰가지고 사람의 노동을 잘라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직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한 사람이 맡아서 또 전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요 정도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쓰는 직무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직무라는 개념 속에서 이 경계들이 모호해진다. 그래서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전문가의 종말, 그 다음에 숙련도의 종말, 그 다음에 직무 경계의 종말, 그 다음에 정규직의 종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에서 경계가 흐려지고 또 구분이 사라지고 또 그 회사와 외부가 과거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외부인들이 또 사실은 정규직 또 직원들을 대체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좀 과거로 돌아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소크라테스 그 시절에 당시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모든 학문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그런 학문의 위치에 있었을 텐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세분화하고 또 다양화하고 한 사람의 그런 전문성을 모든 학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 전문적인 그런 학과 또 그 세부 학과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 이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철학자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수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이기도 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넓은 영역을 커버했었는데 왜 조각 났을까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단위로 쪼개져 있는 이유는 결국은 사회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다 나눠졌는데, 결국은 새로운 기술인 AI나 로봇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나눠놨던 그런 경계들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연 그리고 또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전문가의 전문 자격증이나 전문가의 종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한우물을 파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한우물을 파다가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점차 멀티 커리어리즘이 되고 실제 이제 메인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서브 커리어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할 거고, 그것들이 옛날에는 내가 한 직무만 해도 살아남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직무에 대한 종말의 징조들을 많이 말씀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두 번째 이제 숙련도에 대한 종말,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책을 좀 구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책에 든 예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일단은 미국에서 가장 숙련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미군의 미 공군 조종사, 베테랑 조종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베테랑 조종사와 AI 조종사가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총 5번 전투를 벌였는데
1대1로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AI가 이기지 않았어요? 예,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고, 또 최근에 AI가 사람을 이긴다라는 것은 좀 너무나 당연히 쉽게 얻을 수 있는, 뭐, 상식적으로, 이제는 사람보다 AI가 낫지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여기에 든 사례, 이 책에 든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이제, AI 드론 조종사와 AI가 연합해서 모의 전투를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진행을 한 실험인데요. 당연히 AI에게 아군 병사 또는 아군들은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이렇게 조종하고 뭔가 드론을 조작하는 것 자체가 AI가 바라보기에는 수준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작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통신탑, 드론을 조종하는 통신탑을 공격해서 파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쉽게 AI가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AI가 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미군의 굉장히 유능한 조종사,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드론 조종사들이 AI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겠구나. 결국 이것이 우리가 직무의 종말에 해당하는 부분과 연결지어 본다면은 그냥 앞으로 작업 또 실무의 영역은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AI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인간이 진짜 갖춰야 될 본질, 그리고 또 노력해야 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해서 숙련도의 종말을 적게 됐습니다.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이게 숙련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AI 하면 많이 얘기했던 게 바둑서부터 많이 이렇게 사람을 처음에는 못 이겼다 사람이 이제 결국 다 이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도 사라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정규직의 종말은 어떤 의미인지 많은 분들에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거슬리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양방향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직원들을 이제 제대로 뽑지 않고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뭐 프리랜서라든지 1인 창업가라든지 아니면 기고커라든지 엔잡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규직인 분들도 퇴근 후에 나는 좀 더 소득을 증가시키고 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부업들을 하게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인력풀을 쓰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또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항상 고용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서로 계약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업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두 가지 흐름이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규직의 종말이 결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들을 또 뽐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인구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점점 저출산으로 가고 있고, 저출생인가요? 저출생으로 가고 있고, 점점 이런 인구 구조가 복잡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 미국, 한국과 일본이 이 정규직 종말에 대처하는 방식들이 다르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부업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죠. 근데 미국과 한국은 되게 그런 겸업 금지를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일본은 노동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만약에 심지어 이렇게 부업을 하지 않거나 엔잡러가 아닌 경우에는 진급의 혜택에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그런 정책적으로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부캐라는 말도 생겨서 자기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가고 있고, 정규직이라는 것도 옛날에 교수님들도 옛날에는 다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다 2년마다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직의 종말은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종말을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는 이제 현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네. 이런 하우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직무, 이런 종말이 왔다, 지금 우리에게. 네. 직무의 종말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대표님. 그래서 how to 측면에서 또 지금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6, 7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 핵심이 결국은 앞으로의 일은 어떨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각각이 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 직원, B 직원 함께 으쌰으쌰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구조라면 앞으로는 한 사람의 직원이 있고 나머지 A 로봇, B AI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AI와 로봇들이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 능력. 그러니까 그 채용 트렌드 2024에서도 되게 핏한 인재,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 조직 환경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강조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점에서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잘 교류하고 실무는 AI가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잘 교류하느냐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동료들과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또 상급자와 또 논의를 해야 될 거고, 클라이언트와 논의를 해야 될 거고, 이건 다 사람들과 논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1번. 그래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AI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겠죠. AI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AI한테 정확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을 이해하셔야 되고, 반대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세상이고 거기서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의사 결정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실 것이면 바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될까. 이제는 모두가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높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지, 그건 당연히 윗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라는 그런 비주도적인 생각이 아니라, 결국은, 이 업무를 내가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주도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먼 미래,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젠가 특정 시점에는 사람에게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자아의 그런 성찰,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되게 일이 없으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시대에서 또 우리는 무쓸모의 쓸모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되게 강조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여가 생활이 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최근에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고통이 줄어든 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다른 것들로 채워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노력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무쓸모의 쓸모라는 것은 예술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또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 그 다음에 커리어 측면에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커리어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의 늘 고민이죠.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여기에서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더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직무의 종말과 함께 내가 아무리 잘해도 AI와 로봇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 그것을 갈고 닦아서 무기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 직무의 종말 시대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인간다움이라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의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또 오히려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너무 아주 중요한 얘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네. 지금 이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이 몇 번째 책이죠, 이 책이요? 예,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을 쓰셨죠? 언택트 채용 AI 취업 전략이라는 취업 정보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는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책은 AI 채용이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AI 채용에 대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고, 결국은 컨설팅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취업 교육을 할 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취업률이 높아지고, 또 컨설턴트 분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레벨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죠. 레벨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고 다양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차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평준화시키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기준 이상의 우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AI 채용이 AI 솔루션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 첫 번째 책을 썼을 때하고 네. 이 두 번째 책을 썼을 때하고 네. 어떻게 좀 다르셨나요? 일단은 큰 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예, 제가 예. 취업 정보서라고 좀 말씀을 드렸다면 네네.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책이었다면 첫 번째 책은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제목도 엄청 세게 지었어요. 제가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거 되게 세게 해줬어. 예.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또 HR, 또 취업, 컨설팅 뭐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이고 정보보다는 전반적으로 저의 어떤 생각과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구독자 중에서는 네. 책을 한 권도 못 썼는데 네. 나도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책을 준비하면 좀 책이 나올 수 있더라. 예. 우리 윤영돈 작가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거, 페이스북에서 제가 보면서, 이거지! 했던 게 있습니다. 엉덩이로 글을 쓴다. 그런 표현인데, 네. 정말 저는 이 책 쓰면서 하루에 한 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한 파트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A4 용지 2장에서 3장, 많게는 뭐 4장짜리 파트도 있는데, 이것을 매일 쓴다. 늦게 들어와도 쓴다. 조금 덜 써도 쓰고 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작년 10월 초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고 마감은 12월 말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취업 시즌, 가장 바쁜 시즌이 거의 9월부터 12월인데 와. 그때 저는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반기에 이렇게 좀 노력하시면 충분히, 저도 썼잖아요.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엉덩이로 해서 이게 앉아서 써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직무에 대한 정말 네. 아주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이제 구독자님에게 마지막으로 네. 좀 이 책에 대한 당부든 아니면 우리 준비하는 취업 네. 준비를 하는 분이든 네.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네. 하나 해주시죠. 앞으로 이제 변화가 더 커지고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매일 또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은 저는 취업 교육을 하면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기술은, 스킬은 3%에 불과하고 97%는 정말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뭐 책을 쓰던,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던, 뭐 어떤 삶을 살아가던지 간에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챗GPT를 조금 더 잘 쓰지? 어떻게 하면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근데 그 전에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확신과 또 그런 방향성 없이는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3%는 그냥 장기술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돌아가는 느낌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